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애초 다음 주 초 발표 예정이었던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 적용 여부를 이번 주로 앞당겨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차량용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되면 긴급하게 요소수가 필요한 화물차 55만 대에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차체 등에 쓰이는 마그네슘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100% 중국 수입에 의존해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추가로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가 3주 연속 상승하며 지난 7월 중순 이후 최고치인 1.1을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정부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서 미국 정부가 요청한 반도체 공급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막판까지 자료 공개 범위를 두고 고심했던 두 기업은 고객 정보 등 민감한 내부 정보를 제외하고 자료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정부가 자국 기업을 겨냥한 외국 해킹 그룹의 랜섬웨어 공격에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국무부는 이달 랜섬웨어 공격의 주체로 지목된 러시아 해킹 그룹 레빌 지도부의 신원이나 위치를 제공하면 최대 $1,000만, 우리 돈 118억 원가량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15명으로 전날보다 45명 줄면서 이틀 연속 2,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닷새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는데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수요일인 내일부터는 지난주보다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1,698명, 해외 유입이 17명입니다. 국내 발생 가운데는 수도권이 1,293명으로 전체의 76.1%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8명이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16명 늘어 425명입니다.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 1차 신규 접종자는 11만여 명 늘었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16만여 명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1차 접종률은 81.1%, 접종 완료율은 76.9%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환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3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는 지난주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5, 4주 전 0.86에서 지난주까지 3주 연속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중순 1.32를 기록한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미만이면 유행 억제를 의미합니다. 교육당국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서 비상계획을 발동하더라도 오늘 18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예정대로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이 예정대로 치러진다는 원칙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이를 위한 상황 관리를 이미 시작했고 확진자나 격리 수험생을 위한 넉넉한 시험 환경을 구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발생한 학생 확진자는 524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교육부 통계를 보면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첫 주에 학생 2,348명이 확진돼 하루 평균 335.4명꼴로 확진됐습니다. 교육부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고1과 고2 또 중학생 위주로 학생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돌파 감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얀센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요양병원 환자와 종사자에 대해서도 추가 접종이 진행되는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접종 간격도 대폭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얀센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접종이 시작되면서 병원은 다시 백신을 맞으러 온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6개월 전에 얀센을 맞았는데 아무래도 한 번 더 맞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맞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맞으러 왔습니다. 추가 접종 대상자는 148만여 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73만 6천여 명이 사전 예약을 마쳤습니다.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모더나 또는 화이자로 접종 가능한데 30살 이상이면 보건소를 통해 얀센 백신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얀센 맞았을 때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냥 얀센을 다시 맞게 됐고, 얀센이 한 번만 맞아도 돼서 그 보건소에 연락해서 얀센으로 맞고 싶다고. 얀센 백신은 돌파 감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접종자 대부분이 활동성이 큰 청장년층인 점을 고려해 추가 접종이 결정됐습니다. 접종 간격도 대폭 줄여 기본 접종 완료 후 2달이 지나면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간격은 현재 면역 저하자나 얀센 접종자는 그 2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집단 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6개월을 기준으로 4주까지 더 당겨서 접종이 가능하도록.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이나 시설 환자와 종사자 50만 명에 대해서도 내일부터 추가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올해 2월 말 국내에서 가장 먼저 백신을 접종했지만 최근 돌파 감염이 늘면서 서둘러 추가 접종에 나선 겁니다. 원칙적으로 추가 접종은 기본 접종 완료 6개월 이후부터 가능하지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접종 간격을 한 달 앞당겨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정부가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재외 국민이 많은 나라에 공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번 달까지 백신 95만 명분 정도가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폐기되고 이제 연말까지 아스트라제네카 73만 명분과 얀센 4만 명분을 소진하지 않냐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청장은 유효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한 국내에서 사용하고 남은 부분은 폐기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공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할지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차량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요소수가 필요한 화물차 55만 대에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지난달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내에서 차량용 요소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우선 난방과 발전 등에 활용되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 가능한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분석을 맡았는데 현재 1차 시험을 마치고 실제 차량에 주입해 주행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시험 결과 차량용 요소수 승인 기준 18개를 통과하면 산업용 요소수도 차량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초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긴박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이번 주에 결과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보유한 산업용 요소수를 경유차에 사용할 수 있다면 요소수 공급이 시급한 화물차 55만 대에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허용되는 오염물질 총량의 한 60%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소수 투입을 좀 줄이거나 하더라도 허용 총량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아직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오염물질 과다 배출 문제는 기업들이 허용되는 총량제 내에서 관리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산업계와 개별 차량의 배출 제한을 푸는 건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환경정책이라는 게 한번 정했으면 다시 후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생계와 환경의 논리가 충돌을 하게 될 때 중요한 가치가 그렇죠.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거 사회적 여론인 거죠. 이런 가운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단속반은 당장 매점 매석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는데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정부는 경고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날로 심해지는 요소수 품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입 과정에서 거쳐야 할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민간 수입을 활성화하고 속도도 높이겠다는 건데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학물질 수출입 사업을 하는 A씨는 평소 거래하던 동남아시아 국영 화학업체를 통해 요소수 1,800톤을 확보했습니다. 레미콘 18만 대가 일주일 정도 버틸 수 있는 물량입니다. A씨는 최근 벌어진 요소수 대란이 기회라 생각했지만 곧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요소수 제조나 수입을 위해 거쳐야 하는 검사가 까다로운 데다 심사기관 문의가 폭주하면서 통화조차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외 생산업체의 공정 상황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입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번 주 상황이 급반전했습니다. 요소수 수입은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시료검사부터 따로 의뢰할 수 있도록 정부가 투트랙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법정 기한인 20일보다 훨씬 짧은 3일에서 5일 안에 모든 검사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최소 3일, 조금 길면 5일 정도 해서 저희 아마 저녁까지 밤까지 풀가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입처를 확보하고도 전전긍긍하던 업체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주말에 좀 정부 차원에서 대책도 세워주시고 좀 이제 빠르게 대응을 좀 해주시는 것 같기는 해요. 인원도 좀 많이 배정하시고. 하지만 완제품 수입은 미봉책에 불과해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원재료인 요소를 직접 수입해 국내에서 요소수를 만들어야 수급이 안정화되는데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10월에 주문한 게 지금 1월에 들어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중국에 막혀있는 거에 한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당장 요소수 수입으로 급한 불은 끄겠지만 품귀 대란이 언제쯤 해소될지는 원재료인 요소 도입 협의 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 해결이 시급한 현안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해외 물량 확보에 역량을 다하고 있고 수입 대체선 발굴 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급한 곳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 당부드립니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 속에 제2요소수 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국의 자원 확보 경쟁 탓에 마그네슘 등 필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부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수출 한국의 1등 공신 품목의 하나인 자동차. 요즘 인기 차종을 구매하려면 1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업계는 요즘 중국발 요소수 대란을 보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차체와 램프 등의 관련 부품 제조에 마그네슘 덩어리인 마그네슘 인곳이 사용되는데 100% 중국 수입이기 때문입니다. 수입량은 지난 2010년 약 940만 kg에서 2017년 1,439만 kg, 올해 9월까지 1,070만 kg으로 급증하고 있고 여기에다 수입액도 늘고 수입 비중도 계속 100%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마그네슘의 수출이 원활하지 않고 알루미늄 합금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원료가 되는 마그네슘이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난으로 중국 정부가 생산을 통제하면서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하고 있고 따라서 알루미늄 합금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차이나 공급 리스크는 마그네슘뿐만 아닙니다. 반도체와 고강도 강철 등을 만드는 데 투입되는 산화 텅스텐은 의존도가 지난해 98%, 올해 9월 현재 94.7%나 됩니다. 또 전자제품의 소형화와 경량화하는 데 활용되는 네오듐은 연구자석은 지난해 88%, 올해 9월 현재 86%입니다.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은 지난해 81%에서 올해 9월 현재 83.5%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전체 수입 품목 약 13,000여 개 중 중국 등의 특정국에 80% 이상을 의존하는 품목이 4,000여 개, 3분의 1쯤 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을 폐쇄했던 미국이 백신 접종자에 한해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2년여간 사실상 금지됐던 해외여행이 풀리면서 공항에는 감격의 상봉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선희 기자입니다. 미국 뉴저지의 뉴워크 국제공항. 두 남녀가 만나자마자 뜨겁게 포옹합니다. 약혼한 사이지만 코로나19로 생이별했던 두 사람은 국경이 개방되자마자 네덜란드에서 날아와 눈물의 상봉을 했습니다. So we're really happy that U.S. Customs is opening, and really happy that we can be together and build our lives together because it's been tough. 프랑스에 사는 할머니도 미국에 떨어져 사는 손주들을 오랜만에 만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입니다. J'aurais aimé pouvoir y aller plus tôt. Oui, ça a été long de pas voir enfants et petits-enfants depuis 1 an et demi. Donc j'attendais impatiemment que ça ouvre. 코로나19 확산으로 빗장을 내걸었던 미국이 유럽 등 33개 나라의 국경을 개방했습니다. 2년여 가까이 금지됐던 해외여행길이 열리면서 공항마다 감격스러운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내 주요 공항은 물론 육지로 연결된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 등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Pues sí, es triste no poder visitar a nuestras familias acá en Estados Unidos. Y pues por eso ahorita que ya se abrió, pues ven.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와 음성 판정 서류를 내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국경 개방으로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항공사들은 미국행 항공편을 늘리고 대형 여객기를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This is my first time going overseas in over 2 years. It's very exciting. It was so great to get on the plane and travel. 코로나19로 국경이 폐쇄되고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미국에서 사라진 일자리만 100만여 개. 미국 정부는 이번 국경 개방이 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일본이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외국인 신규 입국을 허용하고 격리 기간도 줄이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했다고는 하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 본격적인 입국 재개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시행에 들어간 코로나 입국 규제 완화 조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지난 1월부터 원칙적으로 중단했던 유학생과 기술연수생 등 외국인 신규 입국을 허용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기업체 등 받아들이는 기관이 해당 관청에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완화 조치는 입국 후 격리 기간을 3일로 줄이는 겁니다.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단기 체제자 등이 해당됩니다.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하고 서약서와 활동계획서를 낼 경우 현재 10일에서 3일로 기간이 줄어듭니다. 経済界等々の方からも強い要望等々がある中でですね、今回いろいろ検討する中で一部緩和に踏み切った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ただ今回につきましてはそのビジネスあるいはその留学生こういったことに限定をしてということで。 유학생 등은 일단 숨통이 트였지만 본격적으로 입국이 재개되기까지는 제약이 적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하루 입국자 상한을 현재 3,500명에서 5,000명 정도로 늘릴 방침입니다. 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이 37만 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수요가 해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격리 기간을 줄인다고는 하지만 비즈니스 목적 외에 유학생 등은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또 격리 면제 승인까지 얼마나 걸릴지 불확실해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도 실익이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일본 경제계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오가는 경우 백신을 맞은 사람은 공항 검사도 면제할 것 등 더 높은 수준의 완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본의 입국 규제가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완화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봉쇄 정책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시 당국은 감염자가 발생해 봉쇄된 지역에 내린 눈을 다른 곳으로 치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베이징 도시관리위원회 환경보호처는 감염 때문에 봉쇄된 지역에 쌓인 눈은 봉쇄 지역에 그대로 쌓아둬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베이징 일본인 양진양 환경보호처 부처장이 봉쇄 지역 밖으로 눈을 반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계에 요구한 자료 제출 시한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인 타이완의 TSMC가 이미 낸 데 이어서 우리나라의 삼성과 SK도 마감 날짜에 맞춰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자동차용 칩 부족 문제로 불거진 반도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삼성 등 업체를 불러 모았습니다. 반도체가 기간 산업이라며 미국에서도 최소한의 생산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hips like the one I have here, these chips, these wafers, are batteries, broadband, it's all infrastructure. This is infrastructure. So look, we need to build the infrastructure of today, not repair the one of yesterday. 이후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는 더 확대됐고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지난 9월 말 미국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재고와 주문, 판매, 고객사 정보 등 민감한 정보에 이르기까지 26개 항목을 예시했습니다. 관련 기업들이 고객사 정보 등 기밀 정보 제출에 난색을 표하자 미국 정부는 자동차용, 휴대전화용, 컴퓨터용 등 산업별로 제출하는 것도 양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공개 자료와 기밀 자료를 구분해서 상무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0여 개 기업이 제출했으며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인 타이완의 TSMC도 포함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은 고심 끝에 마감 날짜에 맞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공급난 해소를 위한 전방위 대책을 만들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의 제품은 공급 부족 현상이 상대적으로 덜한 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주력이어서 미국 정부가 내놓을 대책에 따른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기업을 노리는 외국 해킹 그룹의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뿌리 뽑기에 나섰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간 8일 이딴 랜섬웨어 공격의 주체로 지목되온 러시아 해킹 그룹 레빌 지도부에 신원이나 위치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최대 $1,000만, 우리 돈으로 118억 원가량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레빌에 가담한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도 최대 $500만 보상금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레빌은 지난 5월 미국 최대 정육회사 JBS의 전산망을 해킹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을 비롯해 7월에는 클라우드 업체 카세야를 숙주로 삼아 미국 기업 200여 개의 전산망을 마비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11월 9일, 오늘은 59번째를 맞는 소방의 날입니다. 소방관들은 이 시간에도 각종 화재 사고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방관들을 우연히 마주한다면 작지만 따뜻한 인사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사이언스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